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 그리고 안전한 공간. 흔히 집을 보금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내기에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그런 보금자리에 누군가 침입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원룸에 거주했을 때 누군가 제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도어락은 제가 겪은 상황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포를 자극하는 영화입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집에서 디지털 현관문 잠금 장치, 즉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고 보다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신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은 거의 대부분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도어락을 어떤 방식으로 뚫고 침입하는지 실제 사건들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빠로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 문을 뜯거나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도어락을 무력하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수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빠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칫 요란한 소리가 날 수 있고 문에 손상이 심해 금방 절도 행각이 발각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도어락에 절연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 신형 도어락은 전기 충격기로 무력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어락 기술의 발전만큼 범행 수법도 진화하기 마련입니다. 2014년 10월 검거된 박모 씨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 노끈을 이용해 도어락을 열어 2011년 5월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부산 해운대 등지의 고급 아파트 47곳에서 5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문틈으로 포장용 노끈을 밀어넣고 위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도어락이 열린 버튼을 건드려 문을 여는 방식으로 도어락에 어떠한 손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박 씨가 검거될 때까지 절도당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2014년 4월 검거된 김모 씨는 전동 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은 뒤 구부러진 철사 등을 이용해 안쪽 손잡이의 레버를 잡아당기거나 열린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대구, 부산, 대전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금품을 훔친 뒤 드릴로 뚫은 구멍을 실리콘으로 막아 현관문 색깔과 비슷한 스티커를 붙여 집주인의 눈을 속였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도어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을 노린 범행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어락에는 집주인이 설정하는 비밀번호 외에 화재나 위급 상황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마스터 비밀번호 혹은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마스터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변경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2016년 도어락 설치업에 종사한 40살 김모 씨는 자신이 직접 달아준 집에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9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마스터 비밀번호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던 집주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유출될 것이 걱정돼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카드키만 들고 다녔지만 절도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스터 비밀번호를 누르고 범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마스터 비밀번호는 대체로 간단한 숫자 1234, 0000, 2580 등의 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과 같이 다가구가 사는 곳의 경우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한 업체에게 도어락 설치를 맡깁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같은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허점을 이용한 범행도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검거된 김모 씨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이웃집에 음식을 들고 찾아간 뒤 접시를 비워달라고 해 집주인을 주방 쪽으로 보내 관심을 돌린 후 그 사이 자기 집 자석키를 이 집의 도어락에 대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석키 설정을 바꾸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2월부터 검거 전까지 이웃집 13곳에 몰래 들어가 금품 4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2년 9월 광주에 있는 모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고, 녹화된 영상에는 입주민이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검거된 빈집털이 일당들은 서울 송파구, 노원구,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복도 스프링클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범행 수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을 구하는 척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하는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외운 뒤 침입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0대 김모 씨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모 오피스텔에 들어가 노트북, 귀금속 등 200만 원 상대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공인중개사와 집을 보러 다니며 몰래 본 비밀번호를 외웠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6월에는 부산 동래구에서 같은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검거되게 됐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이 집에 없을 때 집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를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어락에 묻은 지문이나 인쇄가 쥐어진 번호들을 조합해 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법이나 근처에 숨어있다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나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도 흔한 방법입니다. 2015년 인천에서는 신체적 특성상 도어락을 가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엿보는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있었습니다. 앞서 절도 사건들만 소개했지만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어락 업체와 보안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보안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의 혜택은 우리가 그 보안 기기들을 설치했을 때 보장되는 것이고, 보통 우리는 한 번 도어락을 설치하면 몇 년씩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 수법의 진화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보다 더 보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도어락 외에 다른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해놓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마스터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초기화시켜 놓고 평소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가급적 길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스프링클러, 화재 경보기 등 현관문 앞에 무언가 달라진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누가 없더라도 몸이나 손으로 도어락을 가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도어락 보안 덮개로 도어락 본체를 가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범죄 확률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2013년 영화 숨바꼭질이 개봉하면서 초인종 주변에 그려진 이상한 표식들에 대해 온갖 괴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도어락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편리함이라는 이면에 감춰진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잠맛이었습니다.